예, 지난 시간에 어스메트릭 유닛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스톱을 했는데 이제 연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스메트릭 유닛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메트리가 하나도 없는 거, 아이덴티티만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어스메트릭 유닛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간단한 구조, 예를 들면 금속 같은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크리스탈로그라피를 늘 생각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런 어스메틱 유닛이라는 개념을 조금 좀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어스메틱 유닛이 원자 하나인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대부분의 퓨어 메탈들이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메탈 같은 경우에 원자 하나가 레티스 포인트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리튬이고요. 칼슘은 이렇게 생겼고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FCC, 얘는 BCC, 얘는 FCC입니다. BCC, FCC, 채심, 면심. 이거 보면 알죠? 이게 채심, 면심인지. 여러분들 간단하니까 여기 이렇게 사각형 왁구까지 다 쳐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 하나, 다시 말하면 원자 하나가 시작이 돼서 이제 블록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는 우리가 크리스탈로그라피에서 아이소트로픽, 다시 말하면은 등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죠. 실제 이제 원자를 등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메트리가 무한대에 있는 거예요. 원자 하나는. 그런데 그거를 어시메트릭 유닛이라고 그러느냐? 라는 데서 이제 약간의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건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 아주 간단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원소 하나로 빌딩 블록을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어시메트릭 유닛이 원자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원자는 어시메트릭하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완전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는데 무한대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어시메트릭 유닛이라고 하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금속 같은 그런 어떤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어시메트릭 유닛을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예외적인 케이스로 금속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금속은 약간 예외적이다. 예외라고 말하기보다도 그건 너무 쉬워서 그냥 기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이노게닉 컴파운드라든지 좀 더 복잡한 이런 오게닉 크리스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시메트릭 유닛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만난 어떤 교수님 쪽 분야에 굉장히 탁월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원자가 300개짜리 어시메트릭 유닛을 얼마 전에 자기가 풀어서 저희가 훌륭하다,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 자신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시메트릭 유닛은 이게 복잡하면 어차피 스트럭처가 복잡한 거고 이게 간단하면 스트럭처가 간단해지고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익스트림리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간단한 거 그게 금속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금속은 어시메트릭 유닛이 원자 하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시메트릭 유닛을 가지고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 됩니다. 이거를 베이시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이시스라는 이런 이상하다기보다도 새로운 용어 터미놀로지를 하는 것보다는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원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라고 얘기해야 더
외우기가 쉽다,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어시메트릭 유닛에서 어떤 증식을 하면은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다른 어떤 증식을 행위를 하면은 유닛셀이 됩니다. 그리고 유닛셀을 차곡차곡 쌓아서 증식을 시키면 얘는 드디어 크리스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뭐 이게 크리스탈로그라피의 저는 99.9%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다른 건 할 거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여기서 1이 넘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1이 넘어가는 단계, 여기서 1이 넘어가는 단계에 결국은 어떠한 시미트리 오퍼레이션들이 관여하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결국은 이볼루션이라고 얘기하는 빌딩 블럭이라고도 얘기하고, 한마디로 증식이다. 우리가 멀티플라이 한다. 멀티플리케이션. 여기 이게 쳐들어오니까 이상한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를 우리가 멀티플라이라고, 멀티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시메트릭 유닛이 원자 몇 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증식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의 첫 번째 단계, 이 단계에 어떤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 작동을 하느냐. 이 단계에 작동하는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은 여기가 형광등이 비쳐가지고 어쨌든 이 화살표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단계에 우리가 포인트 그룹 액션이 여기서 취해집니다. 그럼 포인트 그룹은 아까 우리가 뭐 쉽게 여러분들이 전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다들 암기를 하고 계시겠죠. 뭘로 이루어져 있죠? 로테이션, 미러, 그 다음에 인버전, 임프로퍼 로테이션, 로테이션, 미러, 임프로퍼 인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야. 어시메트릭 유닛을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트랜스레이션, 여기에 플러스 트랜스레이션,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요런 걸 합쳐서 로테이션 플러스 트랜스레이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스크류. 미러 플러스 트랜스레이션 뭐라고 그러죠? 글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 그룹의 로테이션, 미러, 임프로퍼 로테이션에다가 트랜스레이션, 이 트랜스레이션은 저번에도 목노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지만 어떤 트랜스레이션하고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트랜스레이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는 이 트랜스레이션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트랜스레이션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프라임 하나 칩시다. 이렇게 프라임을 이렇게 치겠어요. 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뭐죠? 유닛셀이 크리스탈을 만들 때의 트랜스레이션은 여러분들 레티스 파라미터 A, B, C만큼 X축, Y축, Z축으로 증식해서 계속 옮겨져 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존의 트랜스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닛셀을 만약에 요게 유닛셀이라고 치면 이게 A고 요게 B고 뭐 요게 C라고 칩시다. 이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라고 치면, 예? 이걸 가지고 A만큼 계속하고 B만큼 계속하고 C만큼 위로 계속하고 그래서 쌓아놨는 거, 그게 결국은 트랜스레이션이고, 그게 결국은 멀티플리케이션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트랜스레이션,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시미트리 오퍼레이션. 여기서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은 트랜스레이션이고, 그게 증식을 이뤄서 결국은 나중에 이 건물을 쌓는 거죠. 크리스탈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첫 번째 단계 어시메트릭 유닛에서 포인트 그룹 처리 플러스 스크류 글라이드를 하면은 뭐가 되느냐?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 됩니다. 그럼 이 레티스 포인트 유닛은
결국은 우리가 이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레티스 포인트 유닛은 유닛셀이 되기 위한 전 단계인데, 그럼 레티스 포인트에서 유닛셀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서는 레티스 포인트가 유닛셀이 되는 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요 트랜스레이션 있잖아요. 이 트랜스레이션이 아니라 얘네들에 더 가까운 트랜스레이션이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우리가 프라임을 칩시다. 그래서 얘 다른 거예요. 이 트랜스레이션은 이 A, X축으로 A, Y축으로 B, Z축으로 C만큼 가는 것보다 훨씬 작은 양, 그거의 절반 또는 여기서는 그거의 절반이에요. 이거는 절반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빌딩 블록 하는 전체 메커니즘을 하나의 어떤 간단한 도표로 나타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요 단계에서는 특별히 또 하는 게 있어요. 설명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레티스 포인트 유닛에서 유닛셀까지 가는 데는 이 트랜스레이션 하나의 시미트리 오퍼레이션만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경우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떤 경우 생략 가능하냐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레티스 포인트 유닛 이코를 그냥 곧바로 얘가 유닛셀하고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 가능한 경우.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다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모든 거를 다 이해하는 건데, 뭐 이해가 아니죠. 이걸 암기하시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다 제가 칸을 하나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칸을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포함해도 되죠. 생략 가능도. 자, 우리가 이 빨간 박스가 뭐죠? 여러분들 뭐 다 배우신 거니까. 이 빨간 박스가 뭐냐면은, 이 빨간 박스를 우리가 스페이스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파란 박스가 뭐죠? 파란 박스가 브레비스 레티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스페이스 그룹은 포인트 그룹 플러스 세 가지 다른 트랜스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트랜스레이션 하는 거하고, 로테이션하고 같이 가는 스크류, 미러하고 같이 가는 글라이드, 이 세 개가 포인트 그룹하고, 원래 로테이션, 미러, 임프로퍼 로테이션 세 개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포인트 그룹에다가 스크류, 글라이드, 브레비스 레티스, 다시 말하면 그냥 트랜스레이션 더하면 그게 스페이스 그룹이라고 했어요. 근데 브레비스 레티스는 어떤 액션을 취하나,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브레비스 레티스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유닛셀보다 작은 양의 트랜스레이션, 다시 말하면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 유닛셀로 넘어가는 요 트랜스레이션도 있지만, 그 나머지 트랜스레이션,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컨벤셔널하게 알고 있던 트랜스레이션, 다시 말하면 유닛셀을 계속 벽돌로 쌓아 나가면 그게 전체 크리스탈이 된다고 할 때 그 A, B, C만큼 가는 트랜스레이션, 이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브레비스 레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비스 레티스가 뭔지, 스페이스 그룹이 뭔지를 어떤 시미트리 형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어떤 빌딩 블록 해갖고 우리가 증식해 나가는 이런 어떤 시작점으로부터 점점 쌓아 나가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루어내는 어떤 시미트리 오퍼레이션, 시미트리 액션의 어떤 하나의 증식 과정에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는데요. 이 도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시메트릭 유닛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인트 그룹 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테이션하고 미러하고 인벌전 때리고 거기에 스크류 글라이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그만 트랜스레이션 조금 가미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 만들어지고요. 베이시스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그냥 단순한 트랜스레이션, 레티스의 2분의 1만큼 가는 트랜스레이션 때리면은 유닛셀이 만들어지고, 안 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유닛셀이 만들어지고, 그 유닛셀은 일단 만들어지면 단순히 A, B, C라는 일반 그 트랜스레이션, 다시 말하면 평행이동 A축, X축으로 A만큼, B축으로 B만큼 벽돌을 증식해서 쌓아 나가면 그냥 크리스탈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용어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여기까지가 스페이스 그룹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브레비스 레티스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하는데요. 제가 스페이스 그룹이 뭐냐? 전 시간에는 그러면 뭐 스페이스 그룹 이꼴 포인트 그룹 더하기 트랜스레이션, 세 가지 다른 종류의 트랜스레이션입니다. 그것은 글라이드, 스크류, 브레비스 레티스입니다. 그리고 브레비스 레티스는 그냥 트랜스레이션이고, 스크류는 로테이션과 합쳐진 트랜스레이션이고, 글라이드는 미러와 합쳐진 트랜스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트랜스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단계에서 유닛셀을 증식해서 나오는, 증식할 때 나오는 ABC만큼 가는 트랜스레이션하고 달리 그거보다 작은 값의 트랜스레이션입니다. 그거의 2분의 1, 4분의 1, 뭐 3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그거 다 사족이야. 한마디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유닛셀이 스페이스 그룹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간단해요. 스페이스 그룹 이퀄 유닛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 강의를 들은 증거는 이렇게 남기시면 돼요. 누가 스페이스 그룹이 뭐냐고 물어보면 스페이스 그룹은 유닛셀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제 강의를 들은 거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닛셀 이퀄 스페이스 그룹이에요. 스페이스 그룹은 그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얘기할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등가가 아니니까. 유닛셀은 어떤 뭐 그거 원자 모임이고, 스페이스 그룹은 시미트리 액션의 그룹인데 걔네들이 등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죠.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딱 유닛셀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페이스 그룹은 어시메트릭 유닛으로부터 유닛셀을 만드는 설계도다. 어시메트릭 유닛으로부터 어떤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을 쭉 때리면 유닛셀이 되는지에 대한 그 오퍼레이션들의 집합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해한 대로 스페이스 그룹 이퀄 유닛셀이다. 스페이스 그룹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유닛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어시메트릭 유닛부터 시작해갖고, 어시메트릭 유닛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 그룹을 끝내고 나면 결국 유닛셀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뭐 크리스탈 만드는 건 유닛셀만 남으면 끝나는 거죠. 왜? 이거는 그냥 병진 ABC로 그냥 벽돌만 쌓으면 되는 거니까, 크리스탈은 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강의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초 강의, 여러분들 학부생들 강의가 특히 이 재료공학과 정도 수준에서 하는 강의는 대부분 강의를 여기서 시작해요. 유닛셀부터 시작해서 이거 외우고, 뭐 여기에 뭐 무슨 뭐 모노크리닉, 뭐 무슨 트리크리닉, 뭐 트리크리닉, 모노크리닉, 뭐 오소롬빅, 테트라고날, 뭐 헥사고날, 큐빅 뭐 해가지고 뭐 FCC, BCC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유닛셀에서 브레비스 레티스부터. 그게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가 뒤에 숨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시면, 이제는 그 기존의 어떤 그 유닛셀부터 시작했던 그런 어떤 개념에 많은 도움이 돼서 완벽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누가 스페이스 그룹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스페이스 그룹은 유닛셀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헷갈리는 기호가 이제 나오든지, 뭐 무슨 어떤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 헷갈릴 거 하나도 없다. 어시메트릭 유닛에서부터 레티스 포인트 유닛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닛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시미트리 오퍼레이션들이 포인트 그룹, 스페이스 그룹, 뭐 브레비스 레티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바와 같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그림을 이 도표를 뭐 제가